반갑습니다. 앞에 좀 지루하셨죠? 네, 저도 이제 1시간 정도 남짓 제가 최근에 쓴 전달자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광고,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전달은 오이가 피클로 바뀌는 에로틱한 사건이다. 그래서 저 제목 자체가 어렵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배달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전달이라기보다 배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네. 뒤로 가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 간 지 한 20년 넘었는데 제가 가서 한 10년간 대학 교수를 가르쳐 봤는데요. 교수님들도 배달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수가 3,000명인데 80대 20 법적으로 따지면 그 중에 2,400명은 첫 번째 어떤 교수가 있냐면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설명하는 평범한 교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교수는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황당한 교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교수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득하는 보기 드문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나 보다. 이성것의 차이가 뭐냐면 저 왼쪽에 평범하거나 황당한 사람들은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로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겪어본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설명이 길어져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이제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자기가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몸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달하느냐 전달하느냐의 차이는 결국 내가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별이고 별이 언어로 별여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스토리가 없느냐 이런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며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는 스웨덴 시인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오른쪽에다 이렇게 약간 살짝 바꿔봤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전달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한테도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다시 바꿔서 써보면 모두가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전달받지 않았다. 왜 그럴까? 이런 걸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달이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달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왼쪽에는 테크닉이 써 있고 오른쪽에는 테크네가 써 있어요. 아마 테크닉은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테크네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닉은 말 그대로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 전달을 하나의 스킬로 보는 거예요. 근데 테크네는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청중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 말로 얘기하면 맥락적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응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내 메시지가 지금 안 먹히고 있구나.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대로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맥락적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할 때 사람들한테 자기 메시지가 안 먹힌다 그러면 빨리 메시지를 접고 다음 메시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테크네, 예술적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작년도에 그 한국 소비자 포럼에서 하는 그 소비자 100만 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제가 브랜드 대상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거기 또 위원장님이 여기 이제 앞으로 강의하실 윤은기 회장님이시고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평범한 대학 교수인데 브랜드 대상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을까?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로 브랜드 대상을 받지 않고 제가 여기 주로 쓰는 말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식 생태학자이기도 하고 지식 산부인과 의사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학습 건강 전문 의사. 제 명함이 필요한 무슨 명함을 드릴 텐데 제 명함 앞에다 뭐라고 써갖고 다니냐면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써갖고 다닙니다. 자, 제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신 분은 저 지식 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세요. 아, 다 들어보셨구나. 제가 또 이렇게 지식 생태학자가 여기 생태가 있잖아요. 이거 얼리면 동태가 되고, 그죠? 얼렸다 녹였다 하면 황태가 되고, 코다리가 되고, 노가리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가 항상 지식 생태학자인 게 아니라 이렇게 겨울에는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어요. 가을에 잡은 명태를 가을 추자를 써가지고 추태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럼 봄에 잡은 명태를 뭐라고 할까요? 봄에 잡은 명태. 춘태라고 합니다. 실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선 중에서 가장 이름이 많은 생선이 명태입니다. 자, 그러면 맥주집에 가가지고 그 먹태 드셔보신 분, 네, 먹태 또 다른 말로 흑태라고 합니다. 그 말리다가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겉이 까맣게 변했는데 안에는 아직 먹을 만한 그런 게 먹태입니다. 제가 또 지식 먹태학자로도 바뀌고 또 명태 새끼를 말리면 노가리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또 제가 지식 노가리학자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지식 생태학자로 30년 전에 저의 휴먼 브랜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저는 많은 아이디어를 사람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예를 들면, 나무하고 목재하고 분재의 차이점 아시죠? 자, 예를 들면 소나무 솔바운 씨앗이 날아가다가, 재수가 좋은 안에 이렇게 비옥한 땅에 떨어져가지고 아주 쑥쑥 자라서 목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재수가 안 좋은 아이들은 날아가다가 솔방울 씨앗이 어디 떨어지냐면 바위 틈에 떨어져요. 그러면 걔는 가진 고생을 하면 인상이 꼬여가지고 분재가 됩니다. 그러면 목재는 목수한테 잡혀가지고 목숨이 끊어집니다. 분재는 분재 채집가한테 잡혀가지고 양지 바른 데서 100년 해로를 합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목재와 같은 인생을 사느냐, 분재와 같은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지식 생태학자는 저 그냥 바깥에서 자라는 모는 생명체들을 저의 눈으로 바라봐가 저걸 끌어다가 사람의 생각과 교육과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지식 생태학이라고. 그래서 그 지식 생태학자로 30년 동안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선전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브랜드 대상 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지식 인사이드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만 제 누적 조회수가 10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잘못 걸려가지고 저를 이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주신 거죠. 예. 자, 오늘 또 결론부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전달은 마케팅이 아니라 휴먼 브랜딩이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마케팅하고 이렇게 브랜딩을 보면, 자, 마케팅은 넘버원 싸움입니다. 넘버원. 근데 브랜딩은 온리원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100m를 10명이서 똑같이 출발하면 모두 다 경쟁 상대입니다. 그럼 거기서 1등을 하면 영원히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계속 경쟁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100m를 360도 방향으로 뛰면 누가 경쟁 상대가 될까요? 예, 어제의 내가 경쟁 상대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과 비교를 합니다. 이 친구는 비교 대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했던 방식과 something different하게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온리원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 자료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요? 네, 여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갈 테니까 다 갖다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강의 자료를 받는 순간 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강의 자료를 드려도 강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일 뿐이에요. 어차피 잘 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만의 제가 살았던 삶의 경험을 저만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제 삶의 색깔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 걸 얻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 걸로 소화시키기에는 또 여러분의 삶을 섞어서 제 전달 자료를 가지고 하면 가능을 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마케팅은 본질을 판매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브랜딩은 비본질을 판매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걸 재미나게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자, 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니클로의 사장님이거든요. 저분은 패션을 뭐라고 정의했냐. 자, 그러니까 전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정의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패션을 유행업이나 트렌드를 쫓아가고 이런 걸로 정의하지 않고 이 사람은 패션을 뭘로 정했냐면 기능이나 표준화로 정의해버렸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쾌적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옷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망은 시대가 바뀌건 트렌드가 바뀌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대부분의 패션 회사들은 그런 걸로 굉장히 빨리 쫓아가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근데 저 사람은 아예 패션 자체를 공정, 기능, 표준화 그래서 시대가 바뀌거나 말거나 그냥 그게 쫙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의 카테고리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과 다르게 패션을 정의해버렸어.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이제 롱런하는 것이 하나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이키가 있는데요. 나이키는 신발을 파는 회사일까요? 이 신발이 이제 본질입니다. 그죠? 제품이니까. 근데 나이키는 뭐를 팔까요? 예, just do it을 팝니다. 저거는 의미예요. 저거는 비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잡스는 아이폰을 팔았나요? 네, 팔았죠. 돈을 벌었죠. 근데 잡스는 think different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초코파이는 뭐를 팔까요? 정을 팝니다. 자, 그러면 이류 기업들은 이렇게 본질을 팝니다. 제품을. 그러면 이제 이게 브랜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본질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건 상품인 거고 이건 상징인 거죠. 그럼 상징적 의미를 팔 때 그게 고객들한테 각인이 되면 그거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온리원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무엇을 전달하는 회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것처럼 본질 대비 비본질을 하나씩 계속 찾아보고 그 비본질의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하면 그게 저는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딩인 거고 그게 그야말로 휴먼 브랜딩 또는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 전체 브랜딩의 어떤 지름길로 가는 거죠. 전달자는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상품에 담긴 의미로 설득하는 마음 사냥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러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다치고 있어요. 자, 어느 회사가 이게 또 전달을 하는 방식인데요.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시키는 주 4.5일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 4.5일제 전격 실시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이제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왼쪽에 반응을 보면 뭐 별로 이렇게 주 4.5일인데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전달 디자인을 이렇게 바꿨어요. 언어를. 오른쪽에 보시면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더 움직일까요? 주 4.5일제 전격 실시. 이거는 주로 전달자의 명령 지시에 휩싸인 사람들의 하향식 메시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제도인데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별로 반응이 없으시구나.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달은 왜 에로틱한 사건이냐면 전달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달은 포르노가 아니고요. 에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포르노는 다 보여줘야 됩니다. 노골적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정보 전달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보 배달. 그래서 결론을 다 보여줘요. 그런데 에로스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결혼은 왜 양파일까요? 저기 까도 새로운 게 나오나요? 자, 결혼은 양파가 이제 비유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은 왜 양파일까? 그러면 사람들이 답이 몇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까도 우리 남편을 잘 몰랐는데 새로운 게 나온다. 또 한 거는 까도 눈물이 난다. 네, 그러면 이제 비유법일 때, 여기 앞에도 비유법이 하나 있었잖아요. 전달은 오이가 피클로 바뀌는 것이다. 전달 받기 전에 여러분 아까 표정을 보니까 오이였는데 여러분 서서히 지금 피클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이가 피클이 되는데 피클이 다시 오이로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저는 전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나오지만 자, 비만은 비무장지대다. 이해가 가시나요? 비만이 왜 비무장지대예요? 노골적이지 않고 의미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어요.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런 건 좀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잘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유의 외투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비유의 외투를 자꾸 조금씩 벗기고 싶게 만드는 그게 바로 저는 전달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전달을 에로틱한 사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건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전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철학자 들레즈가 저 말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세현 이사장이 오늘 회식이 일찍 끝나가 집에 갔는데 이사장님 와이프 집사람이 집에 없어. 그 다음에 1번 집에 집사람이 있다. 2번 집에 집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사건인 거예요? 둘 다. 둘 다. 아, 역시 정상이 아니야, 조세현. 그러니까 이제 집에 없다는 거는 사건일 수도 있고 집에 있는 것도 사건일 수 있고, 그럼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의 사인이 기호입니다. 기호. 그러니까 기호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자꾸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집에 갔는데 부인이 없어. 그래서 12시쯤 집에 집사람이 들어오세요. 12시쯤에 조세현 이사장 와이프가 들어오는데 난생 처음 본 짙은 화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화장의 의미가 뭔지를, 화장이 기호야, 기호. 낯선 기호. 그걸 자꾸 해석하게 만들어.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게 다 기호를 내뿜는 모든 액티비티가 다 사건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호를 계속 내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별로 표정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오늘 전달은 실패할 것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에로를 모르면 애로사항이 많다. 이게 이제 영어와 한자를 제대로 알면 저렇게 이제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왼쪽에 보시면 전달이 왜 에로스인지, 애로사항, 저기 보시면 에로가 저 한자로 써가지고 저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읽는 속도보다 제가 쓰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4번째 책이 어제 원고를 탈고해서 출판사에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달자를 읽기 전에 책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나올 책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 정치를 저는 할 수 없는 게, 제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책이 표절이라서 청문회 가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독창성이란, 피카소 형님도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낀다고 그랬잖아요.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표절을 잘 하시면 전달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전달자 책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거기에 진짜 명문 문장들이 많아. 그러면 그걸 잘 메모하셨다가 그걸 살짝 바꿔서 여러분 걸로 쓰시면 돼요.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건 이렇게,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오늘 전달자니까 이렇게, 이류 전달자는 어떻게? 티나게 겉모습만 베껴. 인류 전달자는 어떻게?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러면 여기다 또 이류 리더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인류 리더는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카소 거니까 이걸 내버려 두시고 앞에 것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네? 자,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러브 마케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리스펙트와 러브가 합쳐져서 물건, 상품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면 그게 브랜드를 넘어서서 이제 러브 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두 사람의 차이. 이분이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라서 이 머리만 딱 떼내고 제 걸로 살짝 바꾼 거,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달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게, 무지는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게 된 거는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야.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도 몰라야지, 내일도 몰라야지,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무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독서에 발견해서 이렇게 표절했어.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계속 오늘 전달자 책을 사신 다음에, 오늘도 읽지 말아야지, 내일도 읽지 말아야지,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제 내년까지 전달자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부자의 이론칙, 몸에 투자하려다 이렇게 표절했어요.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교관이라 근면의 성과다. 네, 여러분이 오늘도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 생각하셨죠? 날씨가 흐릿하니까 내일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또 회식을 해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또 내일부터 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지신 거예요. 전달은 표절이자 이전과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의미를 재해석을 해. 재해석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문장을 바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의 기미나 가능성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까미가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표절했냐, 이렇게. 중년은 모든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봄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절이 더 멋있나요? 오리지널이 더 멋있나요? 네, 그럼 표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표절만 잘하시면 전달을, 임팩트를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전달의 문제는 삶의 문제라는 걸 아주 알려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달을 잘하는 방법은요, 어디 가서 전달 스킬, 스피치 기술을 배워서 전달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밋밋하면 전달도 밋밋합니다. 이따가 참고로 책을 사신 분들 그 전달자 표지 뒤에 보시면 저자 소개가 나와요.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책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 소개가 밋밋하면 저자는 저자로 바뀝니다. 아직도 잘 못 알아들. 이쪽은 좀 약간 같이 선을 한 거고 이쪽을 더 많이 보고 연설을 해서. 자, 그리고 제가 듣는 순간 빠져버리는 감동적인 전달 필살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 2번에 보시면 반드시 전달에 실패하는 7가지 비법.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찍는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찍으면 누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유튜브 저 찍으시는 분 계시는데, 자, 전달에 실패하는 7가지 비결, 이렇게 전달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7가지 비결, 이런 제목이 있고, 이렇게 전달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7가지 전달 비법, 어떤 걸 더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네, 둘 다 안 보시죠?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 만나세요 책을 사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을 사고 싶으세요? 네,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 나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삶이 밋밋한 사람은 전달도 밋밋하고, 삶이 파란만장하면 파란을 일으키는 문장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전달을 잘하는 방법은, 오늘 저기 2차 회식 주주총회 하나요? 네. 네, 끝나고, 주주총회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가실 거죠?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집에 안 가는 사건, 사고가 많으면 그걸 가지고 전달을 잘할 수 있어요. 내일은 또 회사 가실 거죠? 내일도 회사 가지 말고,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이렇게 자꾸.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 타고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거든요. 그럼 종주를 하려면 일단 부산까지 가야 돼. 서울에서 633km를 가는데 사고가 안 나. 그러면 제가 갔다 와서 자전거 탄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무 사고가 안 났어. 그럼 전달을 할 수 없습니다, 잘. 그럼 저는 사고가 날 때까지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 사고가 많이 나야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전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달은 삶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전달에 필요한 3가지 액체가 있어요. 자, 땀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달을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눈물 흘려본 사람. 그 다음에 피 흘려본 사람. 자, 그러면 피하고 땀이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피땀. 피하고 눈물이 합쳐지면 피눈물. 네. 저 3가지 액체를 흘리시면 전달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러면 눈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근데 AI는 저 3가지 액체를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AI는 몸이 없는 논리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제가 보기에 전달이 아니고 배달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저걸 겪어본 게 없잖아요. 3가지 액체가 전달에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놨잖아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 저 마음을 훔치는 연인이 되려면 이 3가지 액체를 흘려봐야 된다는 거죠. 저기 이제 공식이 좀 복잡한데, 저 코나투스 강의할 때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Y는 ER제곱 T의 L이라고. 저게 이제 전달 공식에도 대입하면 딱 맞아요. 자, 그러면 전달을 잘하는 게 Y라고 그러면, 전달을 잘하려면
여기 이 공식을 보시면 여기 C가 이제 코나투스인데 전달을 잘 하려면 이거보다 앞에 있는 게 더 잘 보인다. 자, 전달을 잘 하려면 E가 경험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R이 두 개인데 하나는 독서, 하나는 이제 인간관계, relationship, reading. 그 다음에 저 분자 맨 끝에 있는 T는 생각이야, thinking. 분모인 L이 언어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있는 E, 경험이 제로일 때 뒤에 있는 책을 많이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생각이 깊으면 C 값은 뭐가 될까요? Y 값은 E가 제로일 때. 네? 아니 여기 2하고 R 제곱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건 아시잖아. 지금 AI 때문에 저런 것도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러면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없으면 책을 백날 읽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이 깊어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의 깊이와 넓이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박상희 대표님 그 애기 낳아보셨나요? 애기 낳아본 산통체험을 박상희 대표님이 조세현 이사장을 비롯해가지고 문재철 다 남자들한테 열광을 하면 여기 조세현 이사장과 문재철 이사 막 열광을 하면서 리액션을 보여줄까요? 애 낳는 산통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이 두 분은 애 낳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리 고급 정보를 집어넣어도 내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책입니다. 사람 책.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분모의 L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인간관계도 깊고 생각이 깊은데 언어가 천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도 천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주로 쓰는 언어가 세 가지예요. 개, 헐, 대박.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죽인다. 자, 저기 오늘 커피 맛 죽이고 와인 맛 죽이고 오늘 유영만 교수 강의는 어떤가요? 죽인다. 이게 다 죽인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네 가지야. 죽인다, 개, 헐, 대박. 그러면 여러분 전달은 이걸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가장 중요한 전달의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달을 잘하려면 집에 가지 말기로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시고 두 번째 언어를 배우시고 그럼 이 두 가지만 잘하시면 전달력을 드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왔네. 이 단어들을 다 뭐가 주워 먹고 있냐면 여기 얘가 다 먹고 있어. 헐, 대박, 개.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개.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대박.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헐. 그러니까 이제 전달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예, 저를 이렇게 만드는 휴먼분들을 만든 6대 강연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강연들이 쫙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제가 열정낙서 강의도 한번 14,000명 대상으로 강의해 본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잠시 실내체육관에 모였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서 쥐드래곤이 공연을 했거든요. 제가 GD하고 공연하는 이런 정도의 강연을 사실 하고 싶지도 않은데 조세현 이사장과 잘못된 만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한 10년 전에 삼성그룹 사장단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강사들이 마지막 가서 강의하고 전달하고 싶은 데 어디냐? 공중파 TVN 아니에요. 삼성그룹 사장단 강의. 왜? 왜 그럴까요? 강의료가 10년 전에 1시간 500만 원을 줬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최지성 부회장이 명절 때마다 신라호텔 특급 와인도 다 보내주시고. 근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다 끊겼어요, 지금.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제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일단 삼성그룹 사장단 강의 이력을 갖고 있으면 일단 강사로서 가는 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가장 난해한, 거기가 강사들의 무덤입니다. 영하 20도에 싸늘합니다. 웬만한 강사들 다 가서 얼어 죽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살아났어. 그러면 웬만한 난이도가 없는 강의들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 MBN 강연 배틀쇼에 나갔어요. 동치미 강의를 하지 않나요? 거기는 사생활 따먹기 프로그램인데 나보고 출연해달라고 해서 나는 사생활 그런 거 따먹고 싶지 않다. 강연을 시키면 나가겠다. 그런데 강연 배틀쇼를 했어요. 저하고 황현희 개그맨, 그 다음에 유인경 기자. 그래서 이제 각자 키워드 하나씩 갖고 나타나서 여기 아줌마 50명을 대상으로 즉석 투표를 해요. 자, 여러분. 돈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겠어요? 인간관계에 강의를 듣고 싶겠어요? 저의 키워드는 사건이었어요. 사건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겠어요? 대체로 사모님들은 이제 돈이나 인간관계. 그래서 유인경 기자가 1등, 황현희가 2등, 제가 꼴찌. 제가 50명 중에 4표밖에 못 얻었어요. 출발가.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꼴찌니까 이제 맨 꼴찌 강의를 했죠. 1번은 유인경 기자가 강의를 하고. 그래서 강의가 15분 끝난 다음에 바로 아줌마 대상으로 50명 대상으로 투표를 해요. 누구 강의를 후반전에 제일 먼저 듣고 싶을까요? 네, 제가 무려 35표를 얻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싹 훔쳐버렸죠. 자, 그러면 제가 1등을 했을까요? 후반전에 1등을 했는데 이제 종합투표를 다시 또 해. 이게 쥐약입니다. 사모님들은 첫 번째 강연자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후반전에 1등에서 1등 강의했고 2등은 유인경 기자, 황현희가 꼴찌 해가지고 3등을 했는데 꼴찌 강의한 황현희가 저를 한 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 강연 순서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은 첫 번째 강연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제가 또 홈쇼핑에 가서 책도 팔아보고 하여튼 별의별 강연을 땡볕에서 강의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이제 전달이라는 게 무슨 매뉴얼과 프로세스와 스킬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읽고 그 맥락에 맞게끔 임기응변력을 발휘해서 플랜 A가 안 되면 B를 꺼내야 되고 이런 테크닉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리스마가 있고 컬러가 있고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저마다 독특한 컬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새끼 영화 보셨죠? 네. 새끼 한 조선이 세상 3번 봤지? 네. 3번 아니고 계속 볼 거야 아마 새끼. 네. 새끼가 뭐냐? 색으로 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만의 색깔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를 계속 경계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 저 유영만 교수의 메시지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죠? 그런데 진리는 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색으로. 그러니까 나만의 독특한 삶의 컬러를 가지면 전달이 잘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문체라고 하죠. 괴테의 문체와 니체의 문체하고 다 다릅니다. 그죠? 톨스토이의 문체하고. 그 문체는 뭐냐? 그 사람의 삶의 색깔로 자기만의 글 쓰는 스타일을 만든 거죠.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뭉쳐지면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에토스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게 3대 전달이거든요. 로고스는 논리적 설명력, 파토스는 감성적 설득력, 에토스는 신체성에서 우러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아우라라고 보시면 돼요. 응? 이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나왔을 때 딱 조세현 이상 봤을 때 아, 저는 삶이 평범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몸에서 전달되는 무언의 암묵적 강력한 메시지가 에토스입니다. 그게 저 세 가지들이 합쳐지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안 넘어가네.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장면. 이거요? 네. 네. 제가 이제 전달 철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개념과 경험. 그러니까 전달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풍부하고 깊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자기 경험을 다른 사람이 쉽게 쓰지 않는 언어로 자꾸 개념으로 버리는 거예요. 별이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야성과 지성의 합작품. 여러분, 대학 교수를 야성이라고 그래? 지성이라고 그래요? 지성인들은 주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야성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야생성의 줄임말이에요. 야생성. 야생성은 언제 생기느냐?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는, 바깥에서 야전 경험이 많은, 그게 창의력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야성이 없는 지성은 지루하고요. 지성이 없는 야성은 야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합쳐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재미와 의미.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는 재미는 없는데 의미 있는 강의를 한 학기 내내 하잖아요. 그러니까 5분 지나면 5명이 졸잖아요. 10분이 지나면 10명이 졸고 50분이 끝나면 50명이 다 자도 세계적인 석학 교수님은 의미 있는 강의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조는 학생 깨우라고 그러면 그 학생이 거꾸로 교수님이 졸게 했잖아요. 교수님이 와서 깨우시라고.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는 교수 강의 듣다가 나가. 그러면 어디 가냐 그러면 약속이 있대요. 약속. 그럼 어떻게 약속이 있다고 그러 나가는데 어떻게 해. 잘 갔다 오라고 그래야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조금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표정들이 정말 아직도 심각해요. 불 좀 켜주세요. 얼굴 좀 보게. 괜찮아요. 깜깜하게 안 해도. 제가 제일 강의하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저기 국가인재개발원에 가면요. 거기 1급 이상 이렇게 국장급들 있잖아요.
국장급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 저는 1시간 내내 여러분보다 더 심각하게 저를 때려봐요. 계속. 그래서 거기는 다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심각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다. People with idea.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never fearless.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람들의 주로 공통점은 왜 심각한 거냐면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오늘 빨리 그런 걸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지금 웃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자, AI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정말 심각한 문명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여보세요. 물음표가 생겼어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느낌표를 찾기까지, 자,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검색 엔진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GPT 이런 거 없을 때. 없을 때. 책 찾아보고, 도서관 가보고, 전화 걸어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물음표가 있으면 멀리 헤매다가 나중에 느낌표를 찾아요. 그러면 물음표하고 느낌표 사이에 거리가 엄청 많았어요. 이때 인간은 궁리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음표가 생기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GPT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하고 느낌표 사이가 실종됐습니다. 그냥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음표 대가리가 떨어져 나간 마침표를 쫙쫙 찍어줍니다. AI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AI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자꾸 던지고 AI가 주는 답이 이놈이 어디서 주워온 건지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내 안에 레퍼런스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책도 안 읽죠. 예, 그냥 침 흘리면서 유튜브만 계속 보고 그것도 유튜브도 2배속, 4배속으로 보니까 뇌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지식 당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고혈당 지식을 계속 먹으니까. 고혈당 지식이 뭐냐면 결론만 있는 지식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고생한 지식이 아니라 남이 만든 결론, 쇼츠. 우리가 당뇨에 걸리는 이유는 먹은 다음에 그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혈당 지식이 그런 걸 계속 먹고 이걸 소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식 당뇨에 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식 당뇨를 세계 최초로 연구하고 있어요. 고혈당 지식을 계속 먹어서 지식 당뇨 스파이크가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거야, 계속. 자, 제가 최근에 본 신문 기사를 AI로 만든 건데, 제미나이로. 요약본에 없는 것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정말 저게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과 저 배우들이 살짝 침묵을 지킬 때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을 때. 그거를 2배속으로 쫙 보면 그거 어떻게 될까? 그거 어떤 걸로 지나갈까요? 그 사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머뭇거리고 생각하고 멈춰서서 의미를 반추해 보는 게 쫙 지나가 버리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삶은 요약본으로 정리되지 않거든요. 그 복잡한 뉘앙스들을 몸으로 부딪혀서 겪어보고 그래야 이게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머리는 이제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AI가 다 하니까. 여러분 머리는 언제 필요하냐? 이제 베개 벨 때 필요하잖아요. 머리 꼭 갖고 가셔야 돼, 이따가. 베개 벨 때. 둘째 이제 이렇게 모자 쓸 때, 오늘 모자 쓰신 분이에요. 모자 쓸 때 머리가 필요해요. 3번째는 이제 머리 쓸 때. 한 명 오늘 많이 오셨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누가 대체해, 지금? AI가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대체합니다. 이건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조세현 이사장, 너 정말 지능적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별로죠. 양 대표님 정말 지성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능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계산적이라는 말이에요. 계산적. AI는 뭐냐? 계산하는 애예요. 계산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빠른 겁니다. 지성은 깊이 사유하는 겁니다. 깊이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 이제 전달에 실패하는 비결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진맥, 숙맥, 상식보다 양식에 호소할 때, 선동보다 선전 스타일로, 설득보다 설명, 지형합일보다 지형일치, 재미보다는 의미, 그리고 관념적 지식을 전달할 때.
제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한테 왜 전달에 실패하는지를 각자의 철학 개념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게 만든 그런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이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데 전달에 실패할 때는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텍스트만 전달하면 실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텍스트는 교과서가 아니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식스 시그마가 있잖아요. 식스 시그마. 식스 시그마가 탄생한 컨텍스트 컬처는 우리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경영혁신법 중에 식스 시그마라는 게 있으면 미국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럼 미국이라는 컨텍스트가 있어. 그 컨텍스트를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뭘 갖고 오느냐? 식스 시그마의 매뉴얼만 갖고 와. 텍스트만. 그러니까 LG에 적용하고 삼성에 적용해. 그러니까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시계를 보더니 6시구만. 퇴근해야 되겠네. 6시구만. 그래서 식스 시그마가 아직도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언어를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실패하는 이제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6시 반에 왔거든요. 6시 반부터 강의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근데 거의 8시 돼서 시작했잖아요. 조찬 강연을 갔는데 7시 30분부터 제가 9시까지 90분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7시 27분에 국회의원이 나타나셔. 나타나는 조짐이 굉장히 불길해 보였어요. 저분이 3분 스피치를 하셨을까요? 몇 분 스피치를 했을까요? 30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 30분 스피치 하는 동안 여기는 청중들이 막 열광을 하고 와 재밌어 더 해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요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 국민의힘에 누구야? 그 김무경 의원 그녀냐? 그 의원 응? 나오라 내려와 지금. 그런데 30분을 하셨어요.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쑥맥입니다. 이 전달에 실패하는 가장 비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맥락을 파악하고 여기 청중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나 실증을 냈을 때 빨리 메시지를 접거나 다른 걸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아마추어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대로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잖아요. 준비한 대로 쫙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산전수전을 겪어보니까 썰렁하면 바로 메시지를 접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걸로 합니다. 저는 대안이 수없이 많으니까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진정한 어른은 여기서 내가 주연인지 조연인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강연회 할 때 게스트 스피커 3명을 초빙해 제가 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3명이서 10분씩 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30분씩 하셔. 그러면 90분 하시잖아. 내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런 사람 제가 다시 초대할까요? 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기는 조연입니다. 그러면 조연은 임무가 뭐냐? 주연을 띄워주는 거야. 그럼 주연을 띄워주면 자기가 저절로 올라가는데 조연이 올라가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양식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 막스 베버가 쓴 경제와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막스 베버 추종자들 몇 사람만 읽어보는 책입니다. 저건 양식에 호소한 책,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이 책을 주워다가 똑같은 개념인데 맥도날드화라고 해서 사람들의 상식을 어루만져주면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매대에 누워 있습니까? 서가에가 꽂혀 있습니까? 매대 누워 있어야 됩니다. 모든 베스트셀러는 죽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제 책이 가서 서가에 꽂히는 순간 그건 이제 생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매대에 누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목이 유혹해야 돼. 그 다음에 저자 소개가 이 사람 인생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카드를 긁게 만들어야 됩니다.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책을 썼어. 교육공학의 학문적 지평 확대와 깊이의 심화. 굉장히 제가 교육공학자지만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교육공학 철학책을 썼거든요. 이거 교수도 안 읽어요, 이런 책. 벌써 일단 난해해 보이잖아요. 깊이 대상으로 보이고 깊이의 심화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MT 교육공학. 이거 10대들이 교육공학이 뭐 하는지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 진로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교육공학을 아주 개론식으로 안 쓰고 인생의 어떤 에세이나 자기계발서처럼 썼어요. 저기 보면 총천연색으로 아주 중학생들 읽을 수 있게. 저 책을 읽고 정말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와요. 일단 들어오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네.
자, 이쪽은 철저하게 아주 난해한 언어로 양식에 호소한 책이고, 이쪽은 상식을 어루만져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달에 실패하려면 난해한 양식을 호소하시면 됩니다. 자,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식 축사에 가서 연설했는데 누구 연설이 더 재밌었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제 선동가냐 선전가냐 스타일. 그리고 빌 게이츠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그래서 올바른 이야기를 해. 계몽하고 설명을 해. 그래서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끝나고 너나 잘해.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스티브 잡스는 나 대학 때려치웠다. 내 바보들 아니야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 사생아였다.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아픔을 스토리텔링으로 심장을 후벼 파면서 선동가 스타일로 설득을 합니다. 빌 게이츠는 모범생이지만 스티브 잡스는 모험생입니다. 잡스는 왜 일찍 죽었냐면 여기 일이 많잖아요. 잡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여기 빌 게이츠는 돈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빌 게이츠. 빌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자, 두 번, 이제 또 실패하는 비결. 여러분의 롤모델은 선생님이 아니라 뱀장사야 돼요. 자, 선생님은 여기 기지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의미를 머리에 꽂아. 이건 100% 실패입니다. 의미가 머리에 꽂히면 그걸 전문용어로 골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골이 때려져. 근데 뱀장사는 뱀을 팔지 않습니다. 뱀에 대한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의 발길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설득입니다. 설득하면 감동받고 감동받으면 카드를 긁는 행동을 합니다. 설명하면 이해는 가지만 카드는 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정의가 뭐냐? 지성을 마비시켜야 됩니다. 마케팅은. 죄송한데 여기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서 죄송한데 지성을 마비시켜서 얘가 깨어나기 전에 심장을 뜨겁게 달궈서 그 사이에 카드를 빨리 긁게 만드는 마술. 이게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철저하게 심장을 공략하지 머리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행일치냐 지행합일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한테 살고 싶은 집을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 지붕부터 집을 그리세요. 밑에부터 집을 그리세요. 그 집을 그릴 때. 나윤희 선생님, 유치원 원장님, 지붕부터 집을 그리세요. 밑에부터 집을 그리세요. 그릴 때. 지붕부터 집을 그리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지금 아이들이 여러분 저 건설 현장에 가보세요. 지붕부터 집을 짓는 건설회사 보셨습니까? 아니 하늘에다 지붕을 매달고 거꾸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집을 짓나요? 그게 바로 뭐냐? 지행일치의 철학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어. 근데 나가서 거꾸로 행동하잖아요. 거꾸로 건설회사는. 응? 그러니까 지행일치는 알무로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지행합일은 자기가 살아본 삶으로 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영학과 교수님 죄송하지만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구멍가게 아줌마가 한 달간 가게를 경영시키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다 그런 건 아니죠. 경영학과 교수가 또 항의하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해 제가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경영학과 교수님은 자기가 전공한 것만 하잖아. 인사, 조직, 재무, 회계, 홍보. 근데 구멍가게 하지만 혼자 다 하시잖아. 재무, 회계, 홍보, 마케팅, 생산 다. 그러니까 저도 교육학자지만 교육자가 되는 비결, 지리학자가 지리 전문가가 되는 비결, 경영학자가 경영자가 되는 비결, 학을 떼는 것이다. 이것도 또 안 통하는구나. 경영학자가 경영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이 자꾸 붙으면 현실과 유리된 거리가 먼 이론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현장은 저 격렬한 현장에서 어제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엄근진 교수, 엄수 근엄 진지. 벌써 여기 저 보시면 저 침 흘리는 사람도 있고 저 학생들 다 자잖아요. 재미가 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고 의미가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성공하시는 방법은 재미와 의미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대체로 전달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의미 있는 거를 계속 얘기하면 이제 그게 실패하는 거죠. 네?
그 저기 대학 교수의 정의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 예. 자, 그다음에 전달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제 은유법을 쓰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은유는 우회로임과 동시에 목적지로서 본론에서 벗어나면서 핵심에 도달해요. 이해가 가시나요? 강력한 은유는요,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결론에서 확 붙어버려. 예를 들면 비만은 비무장지대다. 아무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결론 목적지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도달하게 하는 전달이 가장 강력한 전달인 거죠. 응? 네, 이런 거. 뱃살. 여러분 AI한테 사과 10개, 손가락이 왜 10개냐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손가락이 왜 10개인지는 아시나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죠?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쭉 답을 쫙 찾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답이 와, 대충. 뭐 처음에는 손가락이 10개가 아니었대. 자꾸 노동이 복잡해지고 그 일이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손가락이 10개가 됐다. 뭐 이런 답을 써갖고 와요. 5분. 네, 5분 남았네 벌써. 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선배 한민복 시인이 이렇게 썼어요. 시를. 성선설이라는 시를.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손꼽아 기다리다가 10달째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달은 인간의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고 은유의 전형입니다. 자, 여기 전달은 등대다, 전달은 도끼질이다, 전달은 티클이다, 전달은 누룩이다. 이 중에 구병모 씨가 쓴 절창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문장입니다.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그럼 제가 표절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은 삶의 얼룩을 무늬로 변화시키는 누룩이다. 그러면 전달이 뭘로 바뀌었어요? 누룩으로. 그러면 또 누룩이 뭐냐고 물어보는 놈이 있어요. 자, 그럼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이제 전달의 필살기 7가지 중에 시간 되는 짧은 시간 내만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 뛴 거 여러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120km 3일째 되는 날 120km 지점에서 전달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하나의 경험적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레이스를 포기했어요. 120km 지점에서. 하루에 40km 3일을 뛰었어요. 배낭 10kg를 짊어지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명언을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믿고 한계에 도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를 이 세상에 없는 색다른 언어로 자꾸 바꿔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야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서 제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완주했다. 이러면 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에 성공했으니까. 주로 사람들은 실패한 것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돼지도 목표 구조상 15도 이상 목을 못 든다고 그랬잖아요. 돼지가 하늘을 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걷다가 발을 잘못 디다가 자빠지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런데 언제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가능성을 언제 봅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전달의 임팩트는 실패 경험이 훨씬 더 성공 경험보다 임팩트가 높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통념의 파기, 고정관념의 뒤통수를 치는 게 전달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응?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멀리 못 본다는 걸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리처드 바크한테 이메일 보내려고 그 친구 죽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 막히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달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래 통념을 부정하는 뒤통수를 치는 거야. 네? 자,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선풍기가 생기기 전에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는 게 당연했었어요. 근데 그걸 세계 최초로 뒤집은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 뒤집은 거야. 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풍기에 꼭 날개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그 친구가 처음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가 지금 당연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뭐에는 뭐뭐가 있다. 이걸 없애버리세요. 부정을. 자, 음식점에는 뭘 보고 주문해요? 뭐가 있다? 그걸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어떤 음식점이 생겨요? 메뉴 없는 음식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는 거? 그 주방장이 들어오는 사람 표정을 보고 그날 지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음식점이. 자, 집에는 집사람이 있다. 이걸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집사람 없는 집. 표현이 너무 좋아하잖아, 지금. 저 뒤에 집사람 와 있는데. 아, 여기 있네. 당연함을 부정하는 거. 여기 스테이플러에 침이 있잖아요, 침. 침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침이 없는 스테이플러가 나왔다니까요. 응? 저렇게 혁신의 출발은 당연함을 부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걸 바꿔야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어라.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찢어집니다, 맞들면. 응? 네, 여기 나오네, 선풍기.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이런. 자, 여긴 넘어가고 이것도 아까 봤던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자, 남자는 왜 블루투스고 여자는 왜 와이파이일까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기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블루투스는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연이가 옆에 있는 박상희 여자하고 접속을 해요. 그래서 박상희 여사가 이제 집에 가. 그러면 또 다른 여자를 계속 접속을 해서 남자는 계속 접속을 합니다. 멀어지면 바로 버리고 다른 여자 접속하는 거예요. 와이파이는 원거리 접속이에요. 강력한 소스가 있는 사람하고 딱 붙습니다. 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와이파이고 남자는 블루투스, 여자는 와이파이고.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